여기가 이거냐? 쭉쭉쭉쭉쭉쭉쭉쭉. 저번 시간에 복소수 문제 열심히 풀고 그 다음 2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네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여기가 아니지. 2차 방정식 99쪽부터 해가지고 질문을 받아보고요. 지금 문제의 팩터는 우리가 그 전에 개념 공부할 때나 아니면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들이 꽤 다소 포진되어 있고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뭐 굳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꼽자면 근에 대한 조건이 있는 문제들, 이 557번 같은 거, 55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보통 이런 문제에서 일단은 조건 지금 몇 개 보이니 건우야? 내가 지금 몇 번 읽어둔 줄 알아? 무슨 생각했어? 내가 지금 몇 번 읽을게? 557번 읽었잖아, 내가 지금. 557번. 어우, 분노가 차올라와. 진정 좀 하고. 얼굴 근육을 풀고 다시. 자, 윤주 이 문제 안에 597번 본 적 있나요? 네. 지금 조건이 실근 조건하고 지금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라는 항등식이죠. K는 항등식 조건과 실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있어. 윤태, 이 두 조건 중에 뭐부터 사용해야 돼? 근 조건이죠. 실근을 가지니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이 이? 영하고 같거나 0보다 커야 돼. 그쵸. 판별식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커나 같다를 쓸 거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노트 한번 풀어보면, 정말 대표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문제 중에서 정말 대표 문제여서 이 문제는 꼭 풀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겠습니다. 판별식이 너네 B'이 되겠죠?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네. 너가 0보다 커나 같다. 즉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 1 곱하기 C. C가 마이너스 A 더하기 6이죠? 너가 0보다 커나 같다.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개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K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6이 0 이상이 되고 근데 이거 부등식이야. 지금 등식이 아닌 상황이죠. 부등식인 상황에서 부등식인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은 너는 다시 이렇게 되겠네. K의 제곱 정 K에 관한 내림차 정리해 줄게. K의 제곱 플러스 2AK 그 다음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빼기 6이 0 이상이야. 야, 이거는 2차 방정식까지 가는구나. 자, 봅시다. 얘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었던 보통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게 뭐냐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실근이 아니라 중근을 가질 때라면 판별식이 0으로 풀 거야. 그래서 방정식이 돼서 항등식으로 풀면 되거든. 등식이니까.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중근이 아니라 실근을 줬기 때문에 2차 부등식 문제로 확 점프해버렸어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랬네. 우리는 요거는 이제 터프니까 배웠다라는 상황에서 하는 거라서 내가 편의상 이 식을 내가 FK라고 할게. 요 2차식을 뭐라 하겠다고? FK. 너를 FK라고 한다면 요 FK 함수는 2차 함수거든.
그쵸? 2차 함수가 되고 그 다음 너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어떤 거냐면 우리가 2차 분식 배웠던 걸로 설명해 줄게. 2차 분식에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0보다 지금 크거나 같아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에 지금 무슨 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K축이 있는 거야. K축이. K축이 있는 거고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와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요 FK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요 얘를 갖다가 K는 0이라고 하자. Y는 0인데 이거를 FK는 0이라고 할까? 그냥 냅둘게. 쓰지 않을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는 요 선보다 다 위에 있거나 같으면 됐다 이거야. 그쵸? 우리가 1차 분식 공부할 때. 근데 지금 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요 부분이 0보다 작아. 음수야 음수. 0보다 작아서 안 되겠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너 아니면 너까지도 되겠지. 접하는 경우니까. 그럼 다시 요 식에서 너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테고 너는 접하는 게 0이 될 테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게 0보다 큰다 아니겠습니까? 즉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지금 문제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는 모든 실수 K에 관하여인데 모든 실수 K에 관하여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건 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겠다 이거야. 1번, 2번이. 요 세 번째는 안 돼. 요 아래에 음수가 있어서. 그래서 1번, 2번에 해당하니까 다시 이 부등식에서 요 FK식에서 판별식을 또 쓸 건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거야. 근데 짝수네 4분의 D를 써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C. C가 좀 크죠? 길죠? 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전개하면 다음처럼 되고요. 없어지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 따라서 A는 6 이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A의 최소값 구하세요. A는 6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가 중간고사는 부등식까지 있어서 얘는 기말고사 파트에 나오겠네요. 보통은 요 문제를 실근이 아니라 중근으로 줄 텐데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중근 없어 중근? 네.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볼까요? 한 99쪽 질문 없죠? 100, 101 없어? 102, 103 547번 좋아요. 또 547 보겠습니다. 오, 다 풀었지? 이 타이밍에 잘했어. 이 타이밍에 노트 많이 가져왔는데 또 있다. 자, 이 타이밍에 받아. 흑! 어느 주유소에서 1리터당 A1인 기름을 하루에 B리터 판매하였다. 이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X% 내렸더니 하루 판매량이 EX% 증가하여 하루 판매액이 8% 증가하였대요. 이때 X의 값을 구하여라. 단 X는 0과 30 미만의 수예요.
자, 이 문제는 중학교 때에 이런 표현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짱구 용돈이 A1이야. A1인데, 수학 시험 100점 맞아가지고 엄마가 용돈 20% 인상해줬어. 그럼 용돈 20% 인상해줬어. 만 원, 일단 실제 수로 해볼까? 실제 수로 해볼게. 짱구 용돈이 10,000원이었는데요. 엄마가 시험 잘 봤다고 20% 인상시켜줬어. 그럼 그때 짱구 용돈은 얼마가 됩니까? 그 11,000원이 되겠죠? 걔를 이제 식으로 표현할 건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될까요? 10,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 그쵸? 이렇게 분배하면 원래 짱구 용돈인 거고, 이렇게 곱했을 때는 약분 돼서 10,000원에 대한 20%, 즉 2,000원이 되는 거죠. 그쵸? 올라간 용돈이 되겠죠? 그래서 10,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야. 반대로 시험을 못 봐서 엄마가 20% 다운시켰대. 그럼 만약에 20% 10,000원에서 20% 인하했다라면 8,000원이 될 텐데, 그 8,000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10,000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20. 충분히 표현 가능하죠? 얘를 이제 식으로 이제 일반화 시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A라는 값이 있었는데, A라는 값을 이 값에서 X% 인상시켰대. 그러면 그 값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라고 표현하면 되고, 만약에 A라는 값을 X% 인하했어. 즉, X가 20이라면 20% 인하했다는 소리인데 80%로 만약에 판매했다는 소리거든요. 어떤 가격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때의 값은 1-100분의 X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알면 좋겠어요. 요거 사용할 줄 아니 묻는 문제입니다. 이게 터프인데 요 방법을 아니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리터당 A1인 기름이 있었어요. 1리터에 A1에 판매하는 게 있었는데, 그럼 B리터를 판매하였어. 그럼 그때 총 판매액은 당연히 AB1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리터에 1,000원인데 만약에 10리터 팔았으면 10,000원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름값을 내렸어요. 기름값을 내렸더니 사람들이 싸다 하고 많이 살 거잖아. 그랬더니 판매량이 증가했다네. 그쵸? 그래서 1리터에 원래 A1이었었는데 X%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1리터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A 곱하기 1-100분의 X가 되겠죠. 1리터에 A-1-100분의 X1이 되는데, 그랬더니 판매량, B리터가 판매한 만큼인데 판매량이 늘어났어. EX%만큼. 즉 판매량은, 기름은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EX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때의 총 판매 금액은 앞서서도 했지만 너랑 1리터의 가격에다가 판매한 리터만큼 곱하면 되겠지. 둘이 곱하면 됩니다. 둘이 곱했더니 AB 곱하기 1-100분의 X 1 플러스 100분의 EX가 되겠네요. 됐죠? 그랬더니 요 네모가 하루 판매액, 원래 하루 판매액은 AB였거든. AB1에 몇 %만큼 증가한 거야? 8%만큼 증가한 게 됩니다. 라는 게 되겠죠.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네요. 식이 요 네모는 AB 곱하기 1-100분의 X 1 플러스 100분의 EX1은 알고 봤더니 원래 판매액의 8% 증가니까 1 더하기 100분의 8 이렇게 되겠다. 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AB는 사실 필요 없죠? 약분되겠죠? 약분되고 전개를 하면 1 1이죠. 2 100분의 2x 3 마이너스 100분의 x 동류항이니까 플러스 100분의 x가 되고 4 곱해주면 마이너스 얼마분의 만분의 2x의 제곱은
1 더하기 100분의 8이 되겠다. 1 없애주고요. 양변에 만을 곱해줍시다. 양변에 만을 곱해주면 그럼 너는 마이너스 2x제곱 될 테고 만 곱해주니까 플러스 100x가 되고 만 곱해주면 800입니까? 넘어와서 마이너스 800은 0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로 나눠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0x 마이너스 플러스 40은 0인가요? 오 아닌가? 400은 0인가요? 네 2로 나눠주면 오 큰일 날 뻔했네. 인수분해 됩니까? 네, 됩니다. x 빼기 10, x 빼기 40. 답 누구게? 10 왜죠? 크고 30보다 작다 했죠? 네, 그래서 x는 10이 되겠습니다. 오늘 윤주 10시까지 공부할 거죠? 네, 10시까지 공부하고 오늘 그 뭐죠? 6시부터 10시까지 그 요거 강의실 내가 질문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시험도 준비하고 내가 매주 목요일 6시부터 10시까지는 시간을 비워뒀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러 오시면 되고 네, 요 강의실로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면 공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윤주는 내일 4시에 볼 거고 윤주는 내일 4시 내일 좀 일찍 와도 돼요. 몇 시? 시에 열어요? 12시부터 열어요. 12시. 우와 멋있어요. 오. 저 토요일 날부터 여행. 아 그래요? 확정인가요? 친구 안 간다 했잖아요. 안 돼요? 네. 그렇구나. 알겠다 와요. 네. 그 다음에 윤태는 6시 오기로 했었고 부경이 3시였고 성주 그대로 4시인가요? 오케이 성주 4시 건우는 몇 시 몇 시? 6시 그냥 그대로? 6시 그 다음 서윤이는 1시 반? 몇 시까지? 한 2시간 정도 확보하셔야 돼요. 1시 반에 오셔서 1시 반 일단 1시로 체크해놓으면 1시 반? 1시 반, 1시 반 정시면 좋겠는데 이게 내가 없을 거거든. 선생님들이 그 정시에 맞춰가지고 지가 가면 바로 엄마한테 문자 보낼 거거든요. 네. 바로바로 문자 보내고 할 거라서 그래서 1시에 하는데 그 1시에 영어 끝나가지고. 아 그래요? 오케이 영어 끝나고 오니까 이쪽 알겠습니다. 네 일단 1시 반으로 적어놓게 할게요. 승희는? 저녁 8시 넘어가도 돼요? 너무 늦어요. 내일 하고 고치고 가고 해서 더 일찍 와야 될 것 같아요. 12시에 오시던가 12시에 뭐 없으면 12시에 오셔도 되고. 저는 시간이 안 나요. 내일 스케줄 어떻게 되죠? 내일 집에 4시에 와요. 아 어디 가요? 매주 금요일에 갔다 오는 건 아니죠? 내일만 가는 거죠? 4시 일단 8시까지 올 수 있나요? 못 오나요? 그래요 8시 반? 8시 반? 이제 8시 반 체크해놓고 있을게. 자 보겠습니다. 또 질문 그 다음에 여기서 볼게요. 103쪽 없나요? 이 방정식은 다 잘하네. 104, 105 104,
오. 지금 요 라인 한번 볼래? 7번 라인, 유형 7번 라인 보면 지금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a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일단?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라고 했기 때문에 k는 뭐가 될 수 없죠? 1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 가세요.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k는 역시 3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확인하면서 문제 푸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106, 107쪽은요. 요 라인은 또 어떤가요? 여기도 571, 570, 74로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아마 풀어보셨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건데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여서 얘는 뭐 문제 푸는 거는 문제 읽으면서 바로 아실 거 571번 같은 경우 해석만 좀 할게요. 다음 x에 대한 2차식이 역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즉 2차식으로 준 거야. 지금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하고 있는데 2차식으로 줬어도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너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는 는 0이라고 한다면 너가 판별식 중분을 갖는 경우니까 판별식 t가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사용하라는 문제가 되고 그때 k에 관한 2차식이 나오다가 다시 또 k에 관한 1차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때 k 값이 오직 한 개뿐이래. 근데 딱 봐도 k에 관한 2차식이네. k에 관한 2차식이 나왔는데 k 값이 오직 하나다. 즉 k에 관한 2차식이 다시 또 무슨 구를 갖는 경우야? 중구를 갖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또 판별식, 이거 판별식 2번 쓰는 문제네. 이렇게 판별식 2번 쓰는 문제가 아까 우리 앞에 처음에 풀었었던 문제도 그랬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판별식 2번 쓰는 문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네요. 107쪽까지 얘도 지금 그 패턴이죠. 얘가 그 문제다.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요 문제 유형 9번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값의 관계 중근을 가질 때 이게 대표적인 문제지 얘가. 이게 대표적인 문제고 아까 처음에 풀었던 그 부등식 2차 방식 나오는 문제가 살짝 특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판별식 사용할 줄 아니? 라는 거죠 지금. 숙제를 했었어야지. 이것들이 진짜 네. 아니 숙제하신 분들한테는 미안하고 숙제 안 한 놈들한테는 욕하고 싶고 진짜. 자, 그 다음 108 유형 108쪽부터 보면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유형 10번은 우리 그때 공부했었지. 인수분해 파트 할 때 야 여기 좀 봐줘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아니라 살짝 좀 특별합니다. 얘는 보시면 미정계수 K가 2차항의 계수 쪽에 붙어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니면 상수항에 있던가. 그러면서 앞에서 공부했었던 인수분해 방법으로는 얘가 안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두 1차식, x, 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될 때 뭘 이용해서 푼다고? 얘도 역시 판별식 2번 써서 했었죠. 기억이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나나봐. 안 나나봐. 풀어봐야지 그러면. 풀어보자. 584 한번 풀어봅시다. 자, 중간고사에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늘 그러겠지. 얘를 이제 한 문자에 관한 내용차 정리하겠지? 그래, 정리를 할 거야. 한 문자에 x에 관한 내용차 정리하고 엑스트라 인수분해하고 그래야 전체 인수분해하면 된다. 3단계 룰을 따르면 돼. 해가지고 열심히 해봤다요. x의 제곱 x니까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2y 더하기 6x 그리고 엑스트라들 ky의 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5인데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엑스트라가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엑스트라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k를 모르는데
앞에서는 요거를 인수분해 했었다고. 왜? K가 주어졌거든. K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 여기. 앞에 인수분해 문제는 Y 계수에 있거나 요 상수 쪽에 있었어. 그래서 너네 둘이 너를 갖다가 인수분해하면서 너네 두 수의 곱과 두 수의 합으로 인수분해 전체를 하거나 아니면 너를 갖다가 너도 뭐 ES제곱이라면 2, 1 너도 세모 네모 나눠가지고 크로스 해가지고 더한 게 요 가운데 게 돼서 상수나 1차 하나는 상수를 주거든. 맞춰가지고 얘를 풀었었다고. 몇 쪽에서 했었어? 한 번만 확인하고 가자. 몇 페이지였었습니까? 몇 페이지였었어요? 찾아볼까요? 인수분해 몇 페이지에 있었어? (64페이지에) 있네요. 63쪽에 네, 63쪽에 유형 7번이죠. 그쵸? 요 패턴이었었습니다. 체크를 해서 나중에 틀리지 말고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난 예로 줄 거야. 난 앞에 걸로 안 줄 거야. 왜? 인수분해 앞에 걸로 주고 다 하니까 예로 줄 건데.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2차식이 x에 대한 2차식이든 어떤 2차식이든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오케이? 만약에 2차식이 있었어 이렇게 요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너를 갖다가 너를 는 0이라고 생각을 해서 는 0이라고 즉 2차 방정식으로 유도한 후 근해 공식을 썼을 때 요 근호한이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윤태야? 그치, 제곱수지. 얘가 제곱수가 된다라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는 건 얘가 제곱수가 돼야 돼. 이해 가셨어요? 이거는 그 전에 보여줬으니까 확인하시고 따라서 b의 제곱 빼기 4ac가 여기서도 이 식에서 a는 1이겠죠? b가 너가 되고 너가 c가 되는 건데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ky의 제곱 빼기 18y 플러스 5가 너가 제곱식이 돼야 돼. 이 식이 제곱식, 즉 식이 제곱식이라는 걸 우리는 그 유명한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지.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즉 전개를 하면 너는 4y의 제곱 둘이 곱한 거의 2배 마이너스 6이 12, 24y 플러스 36 마이너스 4ky의 제곱 더하기 또 숫자가 커져서 짝수 한 배씩 쓸걸 4, 8, 32, 72y 마이너스 20이 되고 동류한끼리 y에 관한 냅체 정리해주면 4 마이너스 4k y의 제곱 마이너스 24y 72y 그럼 플러스 몇 y? 48y 그 다음에 더하기 16이 되겠다. 너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러면은 구경아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래. 그 다음 어떻게 또 나아갈까?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조건에서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면 다시 이 식에서 또 뭘 이용할 수 있나요? 판별식을 쓸 수 있겠죠? 판별식이 얼마 돼야 됩니까? 0 돼야겠죠? 완전 제곱식 판별식이 0이죠? 오케이? 바로바로 그래서 4분의 D를 쓰자.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24의 제곱 이거 4로 묶어보니까 귀찮네. 많이 귀찮죠? 처음부터 근해 공식 쓰려다 보니 사실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게 편하거든. 숫자가 간단해지는데 그냥 저거 그대로 보여주려다 보니까 숫자가 커지네요. 아무튼 B'은 24라고 합시다.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 4 마이너스 4K 곱하기 C 16이죠? 얘가 0이 되어야겠다. 약분점 해버리지 뭐. 자, 24의 제곱은 안 곱할게요. 24 곱하기 24니까 4로 밖으로 빼버리겠또. 여기서
여기서 약분시켜볼게 그냥. 8, 2, 16, 8, 3, 24. 4, 1은 4, 4, 6, 24. 2, 1은 2, 2, 3은 6. 그럼 3, 3은 9. 마이너스 1 더하기 K는 0 돼서 그러므로 K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팔 되겠네요. 이렇게. 오케이. 584. 585 한번 해보세요. 585. 밑에 거 지금 시작. 585번 해보시겠습니까? K는 마이너스 2 나왔나요? 네. 오, 한 문제 맞췄습니다. 이거 학기 시험에 나오면은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하나씩 하나씩. 학교 수학 시험이 40문제도 아니고 50문제도 아니고 100문제도 아니고 20문제 전후로 줄 거예요. 20문제 전후. 그래서 거기 20문제에서 1등급은 18개 이상을 맞추면 됩니다.
18개? 80점 이상만 맞추면 된다? 80점 이상 맞추면 돼. 80점 이상. 그러니까 4개 정도는 틀리고 다 맞춰도 돼. 근데 웬만해서는 다 맞추는 게 좋겠지. 다 맞추는 게 좋아서 이렇게 꼭 나올 수밖에 없는 패턴들은 꼭 기억해 준다면 확률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형 11번은 역시 판별식에 대한 부호 조사한 거고 587번에 있는 조건들, 이제 앞에서 배웠던 조건들이 하나씩 보이는 거죠. 이 조건은 별거 있습니까? 0이 안에 두실 수 A라면 A도 음수, B도 음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A 음수, B 음수일 때 판별식 조사해주세요 라는 게 되고 부호 판단 문제로 가는 거고 유형 12번은 어떤 삼각형이 이게 이것도 잘 나오는 패턴이긴 하죠. 인수분해 파트에서 더 잘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중구를 갖는다, 뭐 완전 제곱식이다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조건을 갖다가 등호관계 주는 거죠. 등식을 주겠다, 이게 등식을. 그래서 맞춰주시면 되고 마플 시너지라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를 할 때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자고 했죠. 그쵸?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라고 하면 첫 번째 대입. 그쵸? 2차 방정식에 알파 베타를 대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근과 계수와의 관계 증명도 해줬었는데 그 내용들이 쭉 포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는 두근의 합과 곱을 갖다가 구할 수 있다 보니 저기 앞에 다항식의 연산에 있는 곱셈공식을 활용하고도 연결된다 이거야. 곱셈공식 활용해서 알파 3점 더하기 베타 3승이라든가 아니면은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이런 것도 바뀌어가지고 곱셈공식 활용해서 단독적으로 주기보다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곱셈공식 활용이고 선생님 문자 3개짜리 있는 거 어떻게 나와요? 문자 3개짜리는 그 뒤에 3차 방정식이지.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로 곱셈공식 활용해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문자 3개짜리 6번 공식, 9번 공식 그게 이제 연결되니까 그때 또 공부하게 될 거고 그쵸? 계속 그런 패턴들이어서 딱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요런 거 사실 가끔 한 번씩 어려워하죠. 여기 유형 15번, 유형 16번 처음 공부하는 애들은 어렵지만 이제 두 번째 공부하는 애들은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지. 왜 어렵지 않아? 지금 얘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610번 같은 경우 간략하게만 보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너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그럼 뭐라고? 첫 번째 대입이라고. 즉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더하기 1은 0이어서 그쵸?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를 생각해서 양변을 알파로 나눠. 양변을 알파로 나눈다라면 알파 빼기 6 더하기 알파분의 1은 0 돼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6이다라고 하는 이렇게도 식의 변형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3알파 알파분의 3을 3으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니까 어머! 여기 구해놨네? 해서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근과 계수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대입해가지고 식을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개념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2차 방정식의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자, 2차 방정식은 x값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넓게 보면 크게 보면 얘 등식이거든. 그러니까 등식이어서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 등식에서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숨겨진 기능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즉 x제곱은 2x 빼기 3이 아닙니까? 야 대박. 나는 대박인데 왜? 2차랑 차원이 다른 1차가 등호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뭐 비단 1차 방정식뿐만이겠습니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무조건 다 등식이다 보니 이렇게 좌우로 일정하게 항을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는데 좌변 우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사실은 차원이 다른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게 신기하지 않니? 너를 뭐 y라고 하면 포물선, 너를 y라고 하면 직선 되는데 포물선과 직선이 같대. 물론 모든 점에서 다 같을 수는 없지.
같을 수밖에 없는 점이 있긴 있지. 그게 두 점이 되는 거고 그 두 점의 x좌표가 각각 알파 베타라는 것까지 우리는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그치? 모든 점이 같지는 못해. 딱 두 점이 같은 거고 안 같을 수도 있어. 안 만날 수도 있어. 안 만났을 때 얘네들은 무슨 근이 되는 거야? 허근이 되겠지. 그치? 존재하지 않아. 좌표평면의 상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두 식이 서로 등호하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를 조건으로 주고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구하세요. 나올 수 있다고. 뭐 쫄지 말고. 그럼 너는 뭐야? 너 그냥 x제곱을 묶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고 x제곱 빼기 2x는 다시 얼마가 되는 거야? 넌 마3이 되는 거니까 다시 너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는 거고 다시 x제곱은 또 2x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에다 2x 빼기 3 또 집어넣어가지고 또 전개하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9 1차가 되는 거지. 4차에서 점점 차수가 다운돼가지고 1차까지 다운시킬 수 있고 다시 또 근해 공식 같은 거 집어넣으면 x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 x값이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실수인지 허수인지 모르겠지만 집어넣으면 그 값도 구할 수 있을 테고. 이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차수, 식의 변형이 충분히 가능한 게 2차 방정식이다. 식변형이 가능해. 식변형이. 그래서 그 식변형에 대한 문제들이 얘네들이 전부 다 식의 변형에 대한 문제들이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얘도 별거 아니지. 이거를 다 전개해서 물론 얘를 다 전개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단 차수를 죽일 거야. 어떻게?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내가 x에다가 알파 집어넣고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4는 0이죠? 따라서 알파 제곱은 2알파 빼기 4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은 베타 제곱 빼기 2베타 더하기 4가 0이니까 베타 제곱은 2베타 빼기 4가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주어진 식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에 우변에 있는 식 아까 말했던 이 1차 식들 대입해버리면 차수가 확 다운돼 버리지. 확은 아니지. 한 단계 다운되네. 그래서 2알파 빼기 4 대입했더니 너 계산하면 되고 2베타 빼기 4 대입해서 너 계산하면 되고 그럼 정리해주면 알파 빼기 3 정리해주면 베타 빼기 3이 돼서 너를 가지고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풀겠다. 1, 2, 3,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9가 돼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여 두근의 합은 2 두근의 곱은 4 그래서 각각 대입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겠네. 이해 가셨죠? 된다요? 근과 계수 관계랑 식의 대입 얼마나 자주 나오고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단골 손님이다 보니 이렇게 패턴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 만들기 미정계수 구하기 문제인데 유형 17번 볼까요? 원래 이 유형 17번은 그러니까 근과 계수 관계가 원래 예전에는 15개정 전에는 중3 과정이 있어. 중3에. 근데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중3에서 빠지면서 고1로 올라와가지고 요새는 예전에 같았었으면 이런 문제 안 됐으면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지금은 애들이 처음 보니까 자 2차 방정식에서 K 구하래. 그러면은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네. 근데 지금 봤더니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비가 서로 다른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를 갖다가 알파 베타라고 잡는 거야? 아니야. 두 근의 비가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 근을 2알파라고 잡으면 다른 근은 몇 알파가 되는 거야? 3알파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잡고 근과 계수 관계를 하는 거야.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해도 문제가 풀리긴 풀려. 하지만 식을 또 써야 되는 귀차니즘이 있다고.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10이 되고 두 근의 곱은 6알파 제곱인가? 너는 K 더하기 4가 돼서 여기서 알파가 2가 되겠죠? 그거 대입해가지고 K 구하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한 근이라는 게 두 배라고 해도 한 근이 알파라면 다른 근이 2알파가 되겠죠?
한 실근이 다른 근의 제곱과 같겠대. 그럼 한 실근이 다른 근의 제곱과 같으니까 한 실근을 알파라고 잡으면 다른 근의 제곱과 같아. 오케이? 얘가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한 실근이 다른 근의 제곱과 같을 때 이거 뭐야? 얘는 어떻게 잡으면 돼? 그 말인가요? 예. 그쵸. 다른 근이 있어. 얘를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한 실근이 얘의 제곱과 같은 거였지. 그치.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오, 잘한다. 이렇게 잡으면 될 테고. 나머지 패턴도 또 없어? 차? 연속된 정수? 있다. 두 근의 차가 1해. 그럼 작은 근이 알파, 다른 근은 알파 더하기 하면 되겠지. 연속된 정수래. 그러면 알파 더하기 잡으면 되겠지. 네. 연속된 홀수래. 그럼 알파 더하기 잡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근 세팅하는 방법 공부해봤고요. 그 다음에 18번. 근거계수 관계를 할 건데 살짝 응용해놨어. 뭐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라고 했네. 요 표현.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한 근을 내가 알파라고 잡을게. 그럼 다른 근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고 계속 같은 패턴들이죠. 이것도 무조건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서 문제가 저렇게 많이 나온 거는 그만큼 많이 출제됐어요. 지금 계속 근각계수 관계를 유도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을 꼭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잘못 보고 풀었대, 잘 보고 풀었대 이 패턴, 이 문제들이 있는데 쉬는 시간 끝난 뒤에 유형 21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